심층적인 이슈 취재를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미리 좀 예단해보고 시장 대응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날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사실 아쉬움은 상존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음봉 마감,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이니 반등은 반등인데 기분이 썩 시원하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널뛰기 증시 꼽아 오셨습니다. 아직 불안하다는 우려감 상존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여전히 불안하긴 한데 다행히 개장 전에 우리나라가 받아든 데이터, 미국 증시 데이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걱정이 많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지수는 하루 만에 28% 빠졌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있었던 공포감이 많이 잦아들었다.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어제 49,000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현재 지금 5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재돌파를 했고. 그런데도 왜 시장에선 불안감이 남아있느냐. 어제 회복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어제 3.3% 올랐는데 그전 거래일에 8% 빠졌던 걸 비교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같은 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0% 반등하면서 전날의 낙폭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펀더멘털 다 약해서 그렇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단타 놀이터로 지금 취급한 게 이번에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 건으로 남겨두고, 가까이는 아직까지 우리 장의 수급적 요인으로 보면은 신용미수 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외 변수도 지금 따져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제의 반등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처럼 지금 코로나와 마찬가지 수준의 낙폭을 보였던 거였지만, 코로나 때는 정부 정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반등의 트리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좀 수급적으로 불안함이 감지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아직 확인해봐야 할 데이터들이 남아있는데, 투심이 좀 확실히 회복됐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지금 투심 회복을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은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대외 변수들이 좀 좋아야겠죠. 가까이는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라든가 그 다음 날 나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나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14일, 15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지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 이렇게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미국 금리 인하 의지가 이 FOMC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8월에, 그러니까 22일부터 24일까지 계속 열리는 나오더라고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이게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이 세계의 금융시장 변곡점을 좀 제시를 그동안 해왔던, 가까이는 2022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가계가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많이 출렁였던 그런 적도 있었고, 조금 더 앞에서는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쩌면은 FOMC 전에 금리 인하 의지를 조금 강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잭슨홀 미팅을 전후해서 시장의 심리가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하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8월 금통위가 될 겁니다. 잭슨홀 미팅 전인 21일에서 22일 개최가 되거든요. 먼저 하네요. 먼저 합니다. 먼저 하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설지 검토 가능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금통위 전에 이제 마지막 물가 데이터인 7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2.6%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정부의 공급 대책 이후에 볼 수 있는 집값 상황, 이 우리나라 정부는 금리 얘기할 때는 결국 집값 봐야 되니까 집값 상황도 사실은 1, 2주치가 아마 전부일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증동 상황도 여전히 변수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려하면 사실 우리 증시 생각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다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8월 말에는 이제 미국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8월 금통위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 변수들이 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 또 여기에 따른 변동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금투세 폐지론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보면 금투세 도입, 유예 폐지 같은 경우 여당이 추진을 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좀 기류가 변화의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저희 방송도 그렇고 시장이 떨어질 때 특히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론에 불이 조금 더 붙은 모습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세계 증시가 불안한데 금투세를 강행하면은 일부러 퍼펙트 스톰 만들어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역시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번에 나왔던 폭락 때문이라도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거 유예하든지 하자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제 야당은 이거 표면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니 주가 조작부터 잡읍시다. 그거는 검찰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왜 자꾸 금투세만 얘기합니까? 금투세 도입 안 됐는데 증시 떨어졌다고 보는 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원래 오늘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민주당 측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금투세를 왜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연기가 된 거는 사실 최근에 진성준 전이 아니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 맞은 것도 그렇고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여론이 아니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꼭 도입해야겠느냐라는 여론이 강해졌다는 거를 현재 이 의회 다수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금투세 도입이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 여당 측에서 의도하는 대로 폐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 떠나신 투자자분들 많거든요. 이제 미국 증시 하겠다 하고 과감하게 떠나신 분들 맞습니다. 많은데 우리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걱정이에요. 네. 저 그 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밈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맞습니다.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크게 났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전기차 관련 심리 불안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인터넷에 바이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돌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안 그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벤츠 EQS 차량,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에서도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물론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를 파라시스 배터리를 썼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청라 상황이고 지하주차장이 벤츠 전기차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다행히 큰 피해로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제는 기아 전기차도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름철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유 이거 전기차 어떻게 사지?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과열, 열 폭주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청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이요. 1월부터 7월까지가 1년 전 사이에 한 13.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사진 보고 놀라셨다고 하시는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더 놀랄 사람들을 많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 둔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국내의 전기차 수요는 단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다가 안 좋은 게 2차 전지 관련주 실적도 사실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투자 심리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센티멘트라고 해야겠습니다. 좋지 않은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심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LNF 같은 경우는 2분기 적자 전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기차 2차 전지에는 사실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걱정될 만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현 시점은 그러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확실한 게 맞습니다. 사실인데 그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가 이렇게 길어지니 좀 투자자분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기차 우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에 생각해 보자면 네. 지금 아직까지 이런 기술을 내놓거나 그걸 발표한 기업들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겠습니다만 이 화재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면 기본적으로 국토부 환경부에서 아마 인프라 개선에 지금 집중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그 부분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 핵심 요인들은 학계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과충전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과충전이요. 계속해서 이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열폭주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럼 이 과충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해법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이 학계에서는 이미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차량 충전기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의 일정 정도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그러니까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시키지 않는 그런 통신 모듈을 구현을 해서 전류 공급이 만약에 막 98%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충전 끊어버리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통신 모듈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통신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기술이 생기면은 그쪽에는 숫자가 모이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충전소 하부에 뭐 스프링클러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이 화재를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건설환경연구원 쪽에서 이제 했던 것으로 지금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관련한 투자 심리, 그래서 주가 향방을 좀 살펴볼 부분이 오히려 지금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좀 우려해야 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 쫙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는 파크 시스템즈 예.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어제 탄력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반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 탄력이 좋다면은 전 이제 우리 기자님을 상한가 터치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는데 영업이익이 또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매출 자체도 이제 시장의 예상은 이제 1,000억 정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973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오른 거고요. 이것도 많이 오른 거고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아예 흑자 전환을 하고 영업이익 3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37.1%가 나왔습니다. 37%를 넘어선 거죠. 영업이익률이요? 맞습니다. 와. 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단순하게 주가의 단기 상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상한가 제조기라고 부르는 좀 것에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고, 예. 네.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선 영업이익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마진이 남는 장비들을 주성 엔지니어링이 잘 팔았다라는 점이 되겠죠. 어떤 걸 팔았냐? 주성 엔지니어링 측은 수익성이 높은 ALD 장비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효과를 좀 좋게 봤다.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LD라는 건 이제 원자층 증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1나노미터, 그러니까 원자층 두께 얇은 막으로 이제 착착착 잘 깔아주는 그런 기술인데, 여러 겹을 입혀주는 기술인데, 이게 기존 기술 대비 생산 속도는 조금 낮지만요. 최근에 이제 첨단 장비 미세 공정에는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지역별 수출이 북미는 좀 지연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생각보다 크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 통제, 수출 통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규정 가운데는 수출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적용된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규정이 있는데 규제가 있는데, 이런 미국의 수출 규제를 주성 엔지니어링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지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주성이 고객사 장비 출하를 2025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중국 수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예상치가 200억 원대 수준의 영업이익이었는데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뭐 유리기판 깨트리는 짤이 좀 돌아다니긴 했던 회사긴 하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펀더멘털 쪽은 너무나 튼튼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